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메이를 잘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아메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메이를 잘하려면 뭐 PB도 잘해야 되고 핀업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쨌든 그 정량적인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분명히 내야 되는 거 맞지만 사실 진짜 이 사업을 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잘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잘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가치, 이거를 잘 지켜내는 것이 결국은 이 사업을 잘하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이 들어요. 뭔가 결과를 냈는데 어떤 그 가치에 위배되고 그런 철학이 훼손되는 그런 거면 결국은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잘하려면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가장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창업자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6가지 가치, 6 밸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강의에 제일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6 밸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매일 내리는 그 사소한 선택들. 내가 오늘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 저렇게 선택을 하겠다. 그 매일 내리는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두 나의 역사가 되죠. 사실은 굉장히 오늘의 나는 내가 내렸던 매일매일의 그 사소한 선택들, 매일매일의 그 사소한 판단들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의 나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메이를 잘한다는 건 사실은 그 선택 기준과 판단 기준을 이 6 밸류에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에 선택을 한다든지 판단을 내릴 때 이 6 밸류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나가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 밸류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자유기업가 정신, 정직과 신뢰, 책임감, 그다음에 개인가치 존중, 파트너십, 성취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시작은 정말 이 사업의 시작은 이 자유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유기업가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전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쪽에 오른쪽에 쓴 워딩은 전부 다 리치나 제이가 쓴 책에서 발췌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책에 있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전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죠 거죠. 저는 자유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꿈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희망과 기회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전부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메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저런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걸 갈망하는 진짜 내일을 해서 그 꿈을 이루고 그 희망을 지켜가고 정말 그야말로 자유를 성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덮어놓고 그게 많이 없는 듯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해도 저 사람도 역시 진짜 저 마음 안에 자유기업가 정신이 내재할 거야. 내재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자유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를 쭉 여러 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저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저거를 선택해서 넣었어요. 이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 아버지가, 리치야, 넌 내 사업을 반드시 가지게 될 거야. 넌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넌 아빠보다 훨씬 크게 될 거야. 아빠가 못 본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너 자신의 사업을 해라.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진짜 정말 사랑하는 아들한테 진짜 남겨주고 싶은 말이잖아. 넌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은 네가 네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야 아빠가 못 본 세상을 보고 넌 아빠보다 훌륭해질 거라고. 사실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마음도. 우리가 후원하는 마음도 저 인간이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기회와 희망과 자유를 갈망하는 그 자유기업가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게 사실은 그 사업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한테도. 그래서 이 자유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되게 우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 마음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Y를, 물론 또 내 Y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인지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Y를 정리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자유기업가 정신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들 Y를 정리하다 보면 자유가족 희망 보상 거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서 내가 더 와닿는 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진짜로 내가 내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희망일 수도 있고 난 정말 잘 살고 싶은 경제적인 어떤 그 보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Y를 정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유기업가 정신을 정말 발견하고 확인하고 내가 이런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사업의 첫 번째로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일이 왜 내 일이어야 되고 나는 왜 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 명백해야 출발선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Y가 명백하지 않고 항상 왜 하는지 모르겠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거는 그 출발선에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Y라는 거를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해보고 같이 나눠보고 누군가하고 Y를 같이 공유해보고 하는 그 행위는 사실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을 지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Y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Y가 명백해지고 내가 내 안에 저 자유기업가 정신이 있는 걸 확인해서 이게 진짜 내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오너십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그게 진정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오너십을 가진다라는 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냐면 흔들리지 마라. 진짜 신념을 요구하는 거고 내 거에 대한 신념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 내가 오너가 된다는 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도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걸 내 후원하는 사람이 모를까요? 내 소비자가 모를까요? 뭐 스폰서는 너무 잘 알고 사실은 그 흔들림이 있으면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안정되지 못한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게 사람은 참 이상하죠. 우리가 순진해서 그러나? 그게 너무 보이죠.
진짜 너무 보여요. 좀 심각해요. 너무 보여요. 좀 감추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포커페이스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오너십의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궁리해라.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안 되고 있는데 궁리도 안 해. 궁리를 한다라는 건 전력을 쏟으라는 거죠. 전력을 쏟아야 전략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전력을 쏟지 않는 거야. 궁리를 안 하는 거야. 몰입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내가 막, 정말 비즈니스가 막 이렇게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긋는데도, 그래도 그냥 멀뚱멀뚱. 내가 당장 이 일을 해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뭔가에 막혔는데도 멀뚱멀뚱.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완벽하게 내 일이 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든가, 아직 거기까지 자각이 안 됐든가. 그래서 정말 궁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려는데 스폰서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답답하면 물어보고 부족하면 구하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 오너십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목표는 뭐 그냥 월초에 세우는 거지, 안 돼도 그만,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건 아직 내 일이라는 출발선에 안 쓴 거예요. 근데 내 일이라는 출발선에 안 쓴 사람한테 어쩌면 스폰서가 과도한 걸 요구하는 거죠. 성장해라, 발전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내 일이라는 출발선에 쓴 사람들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사람이란 기질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MBTI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기질은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지, 사실은 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내 태도가 출발선에 쓰지 않았어. 이게 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내게 아닌데. 그 내게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온전히 나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걸로써 내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라는 건 사실은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단순히 결과를 내서 어떤 경제적인 거를 해결하는 건 1차원적인 문제지만, 사실 일이라는 걸 온전히 내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 완전히 내 자신의 그 자기 성취를 이루게 되고, 그 자기 성취로 인해서 내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냥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돈 조금 버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가 명확해지고 두 다리 딱 서고 이 세상에서 맞설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그 오너십에서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그 오너십에서 다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고 궁리하고, 그 다음에 감당해야죠. 내가 오너인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감당해야죠. 누구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죠. 그 인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 전력을 다하는 그 궁리가 있어야 되고, 진짜 인내를 가지고 감당하는 게 있어야 오너십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해야만 내가 나로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로서 진짜 설 수 있는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기업가 정신 안에 들어있는 그 뜻들은 정말 굉장히 심오한 뜻인 거죠. 자기 사업인데 때마다 핑계를 대고, 사실은 내 상황이 있잖아요. 그 솔직히 상황을 들어보면 스폰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인데 뭐 어떡하겠어. 본인이 그 상황이어서 미팅을 못 오겠다는데 내가 뭘 어떡하겠어. 내가 그 상황이어서 애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응? 뭘 어쩌겠어.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항상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과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에다가 그냥 어떤 것도 다 그 앞에다가 그걸 내세우면 사실 오너십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직 오너십을 안 가진 거야. 엄격하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는 행동이 1번부터 틀린 거였구나. 출발선에 안 쓴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그걸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 가르쳐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거야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오늘 쭉 해보자면 진짜 그런 거죠. 내가 내일인데 맨날 위로받고 싶어해. 누군가한테. 늘 핑계가 있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내가 내일인데 죽어도 칭찬을 들어야 돼. 1도 지적을 당하면 못 참아. 내가 내일인데 그걸 잘하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일인 그 얘긴데 그걸 못 들어. 그럼 변화가 없겠죠. 그냥 거기 머물겠죠. 현실을 직시하는 걸 부정해. 그러면 그게 내일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상태에서 전력을 다해서 궁리할 수 있나?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내일로서 그걸 감당할 수 있나? 못하는 거죠. 못해요. 그건 아직 자신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그걸 다 이해해주고 그래 이러면 좋은 스폰서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나쁜 스폰서고 그럼 그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 그거 자체가 아닌 거지. 좋은 스폰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해주는 스폰서?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되게 해주는 스폰서예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놀자고 만난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스폰서는 일밖에 몰라. 일밖에 몰라요. 일밖에 모르는데 그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좋은 스폰서지 사실은 잘 되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스폰서? 모르겠어. 그거를 동경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게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서로 힘들고 불편한 시점이 있지. 그분이 부정적인 상황이면 그런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 기다렸다가 또 그분이 좋아지면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스폰서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싫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하려고 저 사람한테 싫은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해? 그건 내가 손해지? 이러면서 내가 말을 안 해. 그게 좋은 스폰서일까요? 난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스폰서지. 그래서 진짜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사업이면 이 모든 거를 하고 있으면 아직 내 사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그 정도의 의식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간 거야. 그 이상 못 가는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야.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니? 어떡하니? 이렇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이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한 발의 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보 사업자한테는 좀 더 많이 헤비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가서 이제 더 이상 걸린 거지. 제가 이제 살을 빼봤잖아요. 살을 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다 하는 것 같은데 1kg도 안 내려가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더 쪄? 막 이런 날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면 내 뭔가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밤에 물이라도 덜 먹든지 아니면 녹차 프로틴을 안 먹든지 바디킬을 안 먹든지 뭐 이런 짓을 한 가지라도 더 플러스되는 짓을 안 하면 거기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멈춰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뭔가 플러스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과 신뢰. 정직과 신뢰는
이런 얘기가 책에 있어요. 정직하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옳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전 저 얘기가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저래야 퍼져나간다는 거죠. 저래야. 나는 정직한데. 알아요, 여러분 정직한지. 근데 진짜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그게 일치되는 게 정직이라고 봤을 때 진짜 정직하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직하다면 누군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나도 나를 신뢰하고 가장 나를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은 사람들한테 아메이 하자, 아메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우리 그룹 시스템 좋아, 뭐 우리 스폰서도 좋아 막 이랬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메이가 정말 되는 일이야?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이게 좋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직이라는 정의를 모르고 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퍼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정직과 신뢰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살면은 책 써야지. 공자지 공자.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며,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하지 않아요. 알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서 발전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 말도 너무 제가 책에서 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나온 얘기죠. 정직과 신뢰를 통해 함께가 가능한 겁니다. 저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직과 신뢰가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함께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의 기초의 근간이라는 거야.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 6가지 중에 리치와 제이는, 리치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니? 다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책을 읽다가 저거를 딱 봤어요. 모든 것의 기초에, 심지어 기초의 근간이래. 저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기초의 근간이래. 정직하고 신뢰를 가질 수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개인 간에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고 이 그룹으로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정직과 신뢰, 저 진정성, 인테그리티라는 저 진정성은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게 정말 일치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하고 싶고 핀업도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막 또 스폰서한테 심지어 도와달라고 그러고 확 잘할 거라고 목표를 세우고, 근데 도망 다녀. 그렇다면 상담을 안 해. 그렇다면 뭐 스폰서가 뭘 알아야 도와줄 텐데 탱커 쓰라는 것도 안 쓰고 공유도 안 해. 그렇다면 그게 정말 정직한 내 마음이냐는 거예요. 잘하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 이것만이 정직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나에게 정직하고, 이게 지금 나에게 정직한 문제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사실이냐는 거야. 진짜로. 그 나에게 정직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에 정직해야 되지. 그 신념이죠. 이 일에 정직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직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에게 정직해야 되잖아. 근데 진짜로 그 정직이라는 건 그 신뢰라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깨는 비결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거나.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자기 직스펀트한테는 징징거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업라인한테는 안 그런 척하고 뭐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누구한테는 좀 엉기고 개기고 그럴 대상이 필요하죠. 자기 걸 털어놓고 필요한데 그 정도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바꿔. 자기 직스폰서한테는 막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쏟아내고, 만약에 직스폰서한테 그렇게 못하면 형제레그를 붙들고 막 그러고는 자기 파트너한테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말짱하고, 자기가 후원하는 대상한테 가서는 또 안 그러고, 이렇게 얼굴을 바꾸면 사실은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 내가 한 말이 누군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사람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 힘들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파트너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가 업라인한테는 멀쩡하고 나한테는 전화 안 받고 이러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짓을 내가 스폰서한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거지. 신뢰가 떨어지지. 그 다음에 상황 따라 잘 될 때 안 될 때 어쩜 그렇게 표정이 달라져? 깜짝 놀래 진짜. 저분 맞아? 지난달엔 잘 됐는데 이번 달에 안 된다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 그 상황 따라 너무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 따라. 그 상황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사람 따라 달라지지 않아. 상황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나도 죽상, 파트너를 만나도 부정적인 거 다 똑같아. 그렇지만 사람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사람 따라 달라져. 자기 상황이 나빠도 사람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달라져.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파트너나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아, 저 사람 신뢰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지. 그리고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도 있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마치 미덕인 양. 근데 오너십을 가지는데 내 감정에 충실한 게 미덕인 양 하는 거? 그거는 너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뢰를 깨는 비결이야 이게. 사람 따라 딴소리하고 상황 따라 딴소리하고 자기 감정 따라 너무 딴소리하고, 이게 신뢰를 깨는 비결이야. 그래서 진짜 요걸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지. 사실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도 그렇게 내가 한 방에 신뢰가 없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몰라서 저러는 거지. 몰라서 저러는 거고 아직 수양이 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설사 이런 행동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래도 스폰서가 이걸 가지고 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없어. 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렇게 하면 좀 다 뜨겁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잖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그걸 또 나중에 금방 바꿀 거잖아. 조금만 잘 돼도 헤헤거리고 와서 매일만한 게 없어요 또 뭐 이럴 거잖아. 그런데 홀라당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안 살 거면 아예 안 살든지. 맨날 안 산다 그러고 말만 그러고 또 잘해주면 헤헤거리고,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라는 거지.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사업해야 서로가 진짜 뭉근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내가 알지.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알지. 스폰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알지. 마음이 짠하지. 마음 짠해요 진짜. 안 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어떡하지? 스폰서도 이런 마음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떡하지? 저 어떡하면 좋지? 너무 마음이 짠해요. 너무 마음이 짠한데 어떻게 그 기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그 기다리는 마음이 결국은 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과 신뢰라는 건 그런 건데, 우리가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옳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옳은 일을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때 어떤 게 생기냐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 공식이라는 게 있죠. 저는 저 신뢰 공식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맞아요. 저거는 평생에 내가 저걸로 가야 되는 지향점이야. 저 신뢰는 자기중심성 분해, 일관성 플러스 실력 플러스 친밀감. 저게 신뢰 공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일관성이 있고 실력 있고 친밀감이 있어도 자기중심성이 세면 꽝이라는 거지. 꽝이라는 거지. 내가 자기중심성이 낮아도 일관성이 없다. 저희 1번이잖아. 일관성. 저희 꽝이라는 거지. 일관성이 없으면. 아까 내가 일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 예를 가르쳐 드렸죠. 핑계나 감정이나 상황이 내 말 앞에 놓이는 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메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했다 안 했다가 최고의 비결이야. 아메이가 안 되는. 근데 했다 안 했다는 여러분이 잘할 거예요. 미팅장에 나오는 것도 했다 안 했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최악이고, 이 미팅장에 나와서도 헛개비같이 앉아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건 본인이 알지. 스폰서랑 본인밖에 모르지. 내지는 형제레그까지 한테 알리는 사람도 있지. 옆에 앉아서 푹푹 막 감정을 내뿜는 사람들 있잖아. 말 못 걸겠다. 왜 저러지? 안 좋은 일 있었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주 제일 안 되는 아주 참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력이라는 건 우선 내가 잘난 거나 못난 거나 상관없이 배우려는 자세죠. 진짜. 배우려는 자세가 실력을 이루죠.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실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를 감탄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친밀감이 있는데, 친밀감을 여러분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친한 거 이게 신뢰에 있어서의 친밀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갖춰야 될 리더로서의 저 신뢰는, 저 친밀감은 일 안에서의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일 안에서의 친밀감.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사실 어떤 친밀감을 가져야 되냐는 거지. 어떤 친밀감을. 본인이 오픈을 안 해. 본인이 오픈을 안 해. 그리고 스폰서는 뭘 해도 절벽이야. 사실 친밀해질 수 없겠죠. 이 친밀감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분하고는 진짜 막역하게 친밀해요. 진짜로. 근데 어떤 분하고는 똑같은데도 좀 어려워요, 제가. 그게 제 탓일까요? 내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대방하고의 소통의 문제라는 거야, 이 친밀감은. 근데 한쪽에서 소통을 스탑시켰는데 한쪽에서 친밀하게 다가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 이 친밀감은. 상호작용이어야만 한다는 거. 한쪽에서 친밀감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 친밀감은, 좀 일 속에서의 친밀감은 그냥 무조건 밖에서 남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짝짝꿍하고 우리가 한 편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친밀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감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일관성이라는 게 이제 연습이 되려면 루틴으로밖에 연습이 안 되죠. 루틴으로밖에 연습이 안 되죠. 그 비범한 사람들을 보면 그 평범함이 매일같이 쌓여가지고 비범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사실은 루틴인 것 같아요. 루틴이 지켜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처음에 일하는데 체계가 잡혀요. 뭘 해야 되는지를 매일같이, 우리 이제 루틴이 탱커하죠. 그걸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이걸 하면서 나도 모르게 체계가 잡히는 게 있고, 사실 루틴이 잡힌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나와의 싸움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에너지 쓰죠? 탱커 써야 되는데. 탱커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죠. 그리고 내가 STP 해야 되는데. 신규 해야 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리고 에너지를 쓰고 나를 쥐어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꺼지고 이거잖아. 근데 루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 나와 싸움은 종식시켜야지 내가 밖으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데, 일단 내 루틴이 안 잡혀서 나와의 싸움에서 계속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잖아. 그러면은 내가 밖으로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루틴이 잡힌다는 건 되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영리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루틴이 잡히면 훨씬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루틴이 안 잡히잖아? 그러면 사람은 잘 될 때는 자기 개인기로 해요. 에너지가 센 사람도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뼈저리게 26년을 아메하면서 느낀 건, 루틴이 잡힌 사람은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개인기로 한 사람은 진짜 끝판왕이야. 진짜 끝판왕이야. 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 다 내려갔나 싶으면 더 내려가. 정말 바닥을 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루틴이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루틴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 진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잘러. 벌써 이렇게 뿜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하고 뿜어. 그거 스폰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그러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 그래서 진짜 루틴이 안 잡히고 소통이 안 되면 스폰서도 어찌할 수 없어요. 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끈을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스폰서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탱커 하나 아니면 단톡방에 올리는 그 루틴을 만들어 놔야, 그래도 스폰서하고 소통이 막 이렇게 안 될 때도 연결이 되고, 그 루틴을 연결해 놔야 내가 흐트러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걸 연습하는 거는 얼마든지 된다.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 꼭 생각하세요. 루틴이 잡히면 참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냥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어요. 일을 한꺼번에 아침에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아침 루틴을 딱 잡아보니까 한꺼번에 3-4가지 일을 한꺼번에 30분 안에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고, 와 진짜 내가 오늘도 하루 열심히 잘 시작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도 한번 그걸 해보세요. 내가 세상 그런 걸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 비즈니스의 루틴은 잡혀 있지만 일상의 루틴이 안 잡혀서 진짜 불규칙하게 살던 사람인데, 제가 운동하면서 루틴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루도 갈까 말까 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어요. 운동을 갈 때 진짜 하루도. 그래서 그냥 노쇼를 내버려? 그냥 돈을 날려?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어. 맨날 라이드 운동복을 입고 자. 타지 않고 자. 저기 올라갈까 말까 그 루틴이 안 생겨서. 근데 이제 그 루틴들이 생기면서부터는 참 뭐라 그럴까, 내가 내 스스로가 기분 좋고 대견하고 신나고 에너지 넘치고, 와 이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신기하다. 제가 진짜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루틴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지고 되게 간단해지고, 나와의 싸움이 끝난다. 멋지지 않아요? 나와의 싸움이 끝나는 거? 언제까지 나랑 싸우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 늙어서까지? 싸울 힘도 없어 나중에는.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에라 그냥 이번 생은 끝이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나와의 싸움을
내 올해 안에 나와의 싸움을 종식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세요. 내 12월부터 시작이다. 1월부터 시작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이다. 1월은 내가 이런 나로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정직과 신뢰에서 그 신뢰 안에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했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게 루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직과 신뢰라는 걸 통해서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하고 함께 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에 대한 정직을 지켜나가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짜 신뢰를 지켜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 책임감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끈질기게 해보라. 그리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마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책임감이고 사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는 걸로 인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유개혁가 정신은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아까 정직과 신뢰로 사실은 함께가 가능한 거라고 했고 이 책임감으로 내 리더십이 커지는 거예요. 리더십은 책임감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은 사실은 뭐에 대한 책임을 져요. 너무 책임질 게 많죠. 사실 우리는. 내 말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 결정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고 파트너에게 제안했잖아. 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파트너에게 제안했고 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했잖아. 책임져야 되지. 그리고 파트너의 꿈에 대해서도 뭐 그걸 내가 꿈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책임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 꿈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리고 파트너의 성취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제안은 해놓고 되나 캐나 물론 그분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건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성취에 대한 책임감을 안 지고 뭐 네가 싫다 그러면 말아라 그냥 그러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사실은 진짜 그게 되겠냐고. 성취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팀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지켜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 그룹의 문화인 거예요. 그냥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공동의 책임감을 질 줄 아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지는 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그룹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망가려고 그러고 뒤로 숨으려고 그러고 앞으로 나서기 싫어하고 사실은 조직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조직 생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무슨 뭐 갑자기 뭐 발표가 있다, 강의가 있다, 뭐가 있다. 그거를 다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발표가 있다, 강의가 있다 이러면 갑자기면 그거 막 거부를 하는 거지. 근데 직장에 갔어. 근데 너 내일 출장 좀 가. 그럼 왜 갑자기 말하세요? 이러지 않잖아, 조직에서는. 근데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야말로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 시스템의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서 그런 자세는 진짜 아직 책임감이 덜한 자세지. 뭐 그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내가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그룹의 팀원으로서 혜택을 받지만 여러분도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리더가 되거나 리더가 되지 않아도 사실은 이 그룹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책임감을 지는 거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조직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냥 정말 자기 맘대로구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구나. 이런 분들 많아요. 뭐 내가 오늘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오늘 가르쳐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가르쳐 드려도 자각하지 못해서 또 반복할 수 있다. 또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 6가지가 나의 선택 기준이고 판단 기준이 되는 그때가 내가 정말 제대로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거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다른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아메이는 리더를 요구해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시스템 미팅이라는 거에 갔는데 시스템 미팅에 그때 한 4-5명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업라인 스폰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펑펑 팔면서 무슨 리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리더가 돼야 되는 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려면 뭘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리더가 되겠어요. 근데 창업자님이 너무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리더가 되고 아메이를 잘할 수 있고, 사실은 이건 아메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방식인 거죠. 사실은 이대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유기업가 정신이 있고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파트너십, 뭔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면 완전 성공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누구한테 종속되려고만 하고 자기 일을 안 하고 오너십이 없어. 어떻게 해도 캥거루족이야. 엄마한테 붙어 살라고만 해. 오너십이 없고, 그 아이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가 아니야. 맨날 말만 해. 응? 정말. 그리고 뭔가 신뢰를 줄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 응? 그리고 책임감이 없어. 최선을 다한 자세를 안 보여. 그리고 팀으로 공동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지 못해. 그리고 하나하나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아. 그리고 함께 하는 걸 영판 못해. 뭔가를 성취해내지 못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내 아이한테는 뭘 하라 그러겠어요? 사실은 간단해요. 내 아이한테 요구하는 걸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은 진짜 위인전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그 힘든 거를 우리가 조금씩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에 대한 것은 안 될 때도 같은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 티내지 않는 거, 남 탓하지 않는 거, 이게 책임감을 통해 리더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가 리더죠. 이 책임감은 어떨 때는 마음이 되게 무거운 게 책임감이에요. 저도 어떨 때는 아메가 너무 좋아서 막 정말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절대로 지금 가벼운 상황은 아닌데 진짜 내가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말에 대한 책임감, 내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내가 떠들어놨던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우리 팀에 대한 책임감, 스폰서에 대한 책임감으로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자가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에라이 하고 던져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리더를 만든다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 또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가치 존중. 개인가치 존중이라는 건 사실은 퍼스널 월스. 그러니까 개인가치 존중을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의 가치와 강점을 존중한다라는 걸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아메이는 개인가치 존중이라며, 그러면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걸 왜 존중해주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말 뜻은 퍼스널 월스예요. 개인의 가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이 나한테 부여하신 고유의 가치를 내 스스로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나도 존중하고 내 가치를 나도 존중하고 내가 남의 가치도 존중하고에서부터 진짜 이 사업의 그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출발선이냐면 사실은 그 믿어주는 힘, 그 개인의 가치가 있다고, 그 개인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주는 힘으로부터 이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군가를 내가 믿어줘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쟤는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쟤는 저래서 긁는 것 같고, 쟤는 저래서 아닌 것 같고. 그 믿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후원을 잘 못해요. 믿는 힘이 없는 사람. 그냥 보면 되게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막 그렇게 따지고 들고 짠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짠 사람들 후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믿어주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믿어주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 아메이라고 책에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진정 이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진정 하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걸 성공하려면 내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은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믿는 거야. 그래서 리치가 심플리 리치인가? 리치처럼 심플리 리치다. 거기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 누군가는 나를 너무 해프다 그런다. 너무 믿어서. 그렇지만 나는 그런 내가 좋다. 그게 이 사업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주는 힘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더사자에 나오죠. 더사자에 스폰서는 사람들의 성공 잠재력을 믿는다.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스폰서라고 가로 열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스폰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고유의 가치를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믿어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칭찬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그 자기도 까먹고 사는 자신의 가치, 그거를 이끌어내주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각자 틀리잖아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은 존중해. 마음은 존중하는데 워딩이 정리되지 않았어. 그래서 누군가한테 스폰서를 소개할 때도 너무나 허접하고 이상하게 소개하시는 분들 많아요. 존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 정말 존중할 대상이야?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근데 그것도 내가 사회생활 하려면 뭔가 아부를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 그래서 스폰서 좋고 진짜 정말 함께 할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건 마음으로도 느껴지지만 말로 표현될 때 더 많이 느껴지는 거니까, 표현하는 말을, 근데 내가 직접 표현하는 말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내 스폰서나 내 파트너를 소개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들을 내가 한 번씩 정리해 놓는 것도 그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잘했다고 그냥 하고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막 온 열정으로 박수를 치고 막 정말 나중에는 기립까지 해가지고 진짜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만이 사람의 잠재력을 진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랠리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BOD 이제 16일 날 할 텐데 그 BOD의 랠리 시간을 진심으로 그 시간이 뭘 뜻하는지를 진짜 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BOD의 꽃이라는 거. 그래서 강의만 듣고 홀라당 가는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그야말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 책임감이고 그게 배려고 인정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그 랠리라는 거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진짜 처음 마음을 먹고 내가 한 발 내디딘 자유기업가 정신의 마음서부터 정말로 그 안에서 내가 내 자신과 부딪히는 문제, 내 속으로는 힘든데 어쨌든 정직하려고 내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정직하려는 그런 마음서부터 내가 그 시스템을 지키려는 책임감서부터 한 분 한 분 존중하고 그 자체의 정말 가치를 믿어주려는 그런 마음부터 그 다음에 함께하는 그 파트너십부터 성취하는 것부터 그 랠리 안에 이 식스 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꼭 그 랠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홈미팅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팀 미팅 안에서도 이 식스 밸류를 다 녹여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는데 나는 오늘 이 식스 밸류가 내 하루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 하는 날이 쌓이면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자부심이 들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고 여러분 파트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롭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일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항상 내가 리마인드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가 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거는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 100배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일을 네가 겪고도 엄마는 생각도 못했어.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건 진짜 엄마는 몰랐어. 그 엄마는 몰랐던 걸 넌 지금 알잖아. 대단한 거야. 와 진짜 너 대단하다.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부여, 칭찬 이런 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파트너하고 누군가하고 소비자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믿어주는 힘. 개인가치 존중이라는 건 진짜 그 믿어주는 힘이고 그 믿어주는 힘으로부터 이 사업이 스타트할 수 있다는 거. 누구를 믿는 힘으로부터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이 있죠. 파트너십은 함께하는 개인 사업이에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너무 멋진 말이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저 이 얘기 너무 멋있어서 썼어요. 이건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메이란 리치와 함께 하는 것. 아메이가 뭔지 물었더니 아메이란 리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제이한테 아메이는 리치와 함께 하는 것이. 그러니까 리치가 없으면 아메이가 없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이벤 앤델 창업자님.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스폰서 파트너가 진짜 되어주고 또 본사하고도 우리가 그런 파트너십을 가져야 하고 그런 관계에 놓인다면 이 사업은 너무 멋지죠. 진짜 너무 멋지죠. 우리는 사실은 공동의 꿈과 가치가 맞아서 거기에 눈이 맞아서 이끌려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 우리 그룹에. 어? 참 너무 신기해. 다 좋아. 막 이러잖아요. 시험도 안 봤는데. 응? 어떻게 그렇게 모였을까?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가치로 시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꿈과 가치가 짝짝꿍으로 딱 맞아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동질감이라는 거를 이루고 정말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은 진짜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함께하는 개인 사업. 사실은 뭐 여기서 보면은 자유기업가 정신이나 정직과 신뢰나 책임감이나 성취나 이런 말은 어느 사업에도 다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개인가치 존중이나 파트너십에는 아메이만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파트너십도 뭐 팀워크 이런 걸로 다른 세상에서도 존재하지만 그거는 그 팀워크이라는 건 솔직히 창업자가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팀워크이지 사실 우리처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 팀워크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개인 가치 존중이나 파트너십은 진짜 아메이만의 고유한 그런 가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립심이라는 선물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말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자립심을 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지. 서로를 돕고 결국에 궁극으로는 혼자 자립해서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리더로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경쟁도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고 남의 흉도 보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각자의 상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 응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상식인 사람이 있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근데 그 상식에 의해서 이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도 그런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 누가 잘 되면 따져보면 그 마음의 근원은 시기 질투야. 따져보면 시기 질투고 그 시기 질투인 자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여겨. 응? 자기가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시기 질투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샘내고 경쟁하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괴로워. 본인이 괴로워. 물론 그게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해. 잠깐.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있으면 절대로 끝까지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 마음의 근본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아메이를 해요. 가장 큰 걸 놓치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조직의 문화를 만든다라는 게 그게 본성인데 그렇지 않은 조직의 문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파트너십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정말 중요한 가치니까. 우리가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혼자 다 하고 말지. 그렇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 누구는 뉴트리를 잘하고 누구는 아티를 잘하고 쉽게 말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누구는 사업 설명을 잘하고 누구는 말을 잘하는데 나는 말을 못하고 누구는 표현을 잘하는데 나는 표현을 못하고 뭐 나의 단점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시고 온 누구 자리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내 파트너가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나 혼자 큰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큰 게 아니고 이 팀에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파트너십 안에서 큰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막 그런 마음들을 막 발산을 하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 있어야 이 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심플리 리치에 나와 있어요. 165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늘 남의 생각과 노력을 비판하는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들. 사람 중에 3가지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 집 앞 앞마당에 일밖에 관심이 없는 잔디를 깎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주는 행동이나 격려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돕는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 인생은 이 3가지 유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3번째가 아메이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의 생각과 노력을 비판하는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물에 독약을 넣으면 다 죽잖아. 팀이 다 죽잖아. 근데 그거를 생각 없이 서슴지 않고 몰라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지 몰라서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야. 원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306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승자에게 관심을 갖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자는 무시하라. 성공 원칙 W 위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투덜거리고 헐뜯고 불평하고 불길한 예측만 하고 무엇이든 반대만 하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신도 그들처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찾아가서 누군가한테 얘기해요. 실화예요, 실화. 옛날에 이제 스폰서 흉을 보고 싶은 거야.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이 스폰서 흉을 보고 싶은 거야. 형제레그가 지방에 있었어. 기차를 타고 가더라니까. 평소에 같은 교육장에서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기차를 타고 가서 기어코 스폰서 흉을 늘어놓으면서 동조를 구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열정은 대단한 거구나. 이 열정은 기차까지 타고 가게 하는구나. 자기가 후원 가려고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서 그걸 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열망은 대단한 거.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열망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거구나. 너무너무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뭐 형제레그가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 동네 후원하러 오나? 잠깐 차를 마시자는 건가? 이런 좋은 마음으로 나갔다가 핵폭탄을 맞은 거죠. 자기 시간 버리고 부정적인 얘기 듣고 에너지 떨어지고. 그걸 왜 해? 그걸 도대체 왜 해? 그거는 같이 죽자. 우물에 독 타는 사람이야. 멀리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룹은 크로스라인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식선에서 잘 지키라는 뜻이야. 사실 더 무서운 거야. 그걸 안 지켰을 때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매장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말이 내가 알고 있잖아. 그 그룹에서 기차 타고 간 얘기를.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큰 오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로스라인을 파트너하고 형제레그끼리 말도 섞지 마라 막 이런 진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아메이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건 다 이제 없어졌다고 하지만 진짜로 상식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 상식적인 얘기를 지키는 거. 친하다고 해서 별말까지 다 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서로의 사업 상황을 묻지 말라는 거. 그거는 상식적인 예의라는 거야. 그거는 지켜나가야 이 파트너십이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내가 무엇을 소통해야 되나, 어떤 사람과 무엇을 소통해야 되나라에 어떤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죠. 사실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여러 사람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물에 독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꿈꿔보지 못했던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져요. 이 파트너십이 좋고 이 좋은 조직의 문화 속에서는 내가 꿈꿔보지 못한 일이 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팀 문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에너지를 빼는 사람이 옆으로 오면 내 에너지 버스에서 내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 있죠.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한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 파트너십으로 내가 꿈꿔보지 못한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지고 외롭지 않게 위안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다 오너잖아요. 오너들은 자기가 각자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워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외롭지 않고 소속감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가 좋아야 되는 거지. 위안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위안받을 곳에서 부정적인 어떤 기운을 더 받으면 서로에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공동의 책임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임감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파트너십을 가졌다라는, 그래서 이 그룹의 문화가 너무 좋게 형성됐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이 또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정직하고 옳은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됐듯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갖추고 우리 이렇게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이 자체가 자부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일을 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롭지 못한 것에 자기를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옳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에 투자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면 사실은 훨씬 더 내가 생각한 거 이외에 어떤 부수적인 많은 것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사실은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우물에 독 타는 행위 아니야? 파트너십을 해치는 일이 아니야? 이 브릭스의 어떤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그걸 모를 수도 있어. 그냥 내가 하나 띡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 하나쯤 미팅에 안 간다고 뭐 미팅이 어떻게 되겠어? 나 하나쯤이야. 자꾸 뒤로 빠지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리더가 못해요. 리더가 되는 가장 또 하나의 그 팁을 가르쳐 드리면, 빨리 그룹 안에서 유명해지세요. 유명해지세요. 유명해지는 것이 내가 빨리빨리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면 그 이름값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흐트러지는 행동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취죠. 성취. 성취는 성공은 결과죠. 성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스밸류에 성공 이렇게 쓰지 않고 성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취는데, 성취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받는 보상. 그러니까 성취에는 한계라는 것도 존재하고 결단도 하고 행동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성취에 한계가 없고 결단도 안 하고 행동도 없으면 성취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취 중에 돈을 넘어선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사업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 말이 진짜 우리 사업의 성취의 의미예요. 뭐 돈을 버는 건 당연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사업에서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돈도 벌고 뭔가 나의 자유도 이루어내며 누구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아닌 성취라는 그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취를 그래도 좀 제대로 기왕이면 빠르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잘하는 걸 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닌 거를 빨리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기 써놓은 거거든요. 목표. 리치 디보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표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길을 찾는 것과 헤매는 것의 딱 하나의 차이는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래요. 그렇죠? 길을 찾는 사람과 헤매는 사람의 차이는 그 목표라는 거지. 그래서 목표 의식이 성취의 차이를 만든대요. 목표 의식이.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건 있잖아요. 어쩌면 노동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참 기술이에요. 목표를 안 세우는 거. 일은 해. 우리가 일은 안 하겠어? 일은 해. 시간을 보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매일같이 나는 바빠. 그런데 그냥 개미지옥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 헤매기만 해. 바쁘기만 해. 너무 딱한 거지. 왜 저렇게 작든 크든 뭐 핀으로만 꼭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달이 월간 보너스를 얼만큼 하겠다. 이것도 목표고, 아니면 사업성을 몇 번 하겠다. 신규를 몇 명 하겠다. 장바구니를 몇 명 만들겠다. 이게 다 목표거든.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핀업만이 목표가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핀을 못 가면 목표를 아예 안 세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목표는 세우면 또 무리하게 세운다? 그래서 막 헐떡거리게 일을 해. 그리고 이제 헐떡거렸지? 그럼 이게 맞나? 또 그런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목표를 내려놓는다? 그럼 또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면 또 제자리다? 계속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 개미지옥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마음 먹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죠. 마음을 먹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잖아. 제자리로 왔을 뿐이야. 그런데 내려갈 때 힘들고 올라오느라고 힘들고 맨날 그 짓만 하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아예 어떤 걸로든 나를 컨트롤하는 그 목표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참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목표가 없이 어떻게 몰입을 하지? 절대 몰입 안 되지. 몰입을 안 하면 궁리가 안 될 거고 전력을 다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목표가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내가 정말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설명충이다. 설명만 하고 그 사람이 어땠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서로 이게 오가지 않는다. 나를 오픈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 후원이 안 되는 분들,
본인은 몰라요. 근데 스폰서도 사실은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간혹 드러나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내가 혹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PB가 좀 안 오를 뿐이에요. 그리고 후원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 방에 날려요. 한 방에 날려요. 내 노력을 제로로 만들어 놓는 기술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은 뭘로 하냐 가르쳐 드릴게요. 경청하세요. 일단은 내 입을 닫고 좀 들으세요. 경청하고 그다음에 엄청 인정 칭찬을 하고 믿어줘야 돼. 그러면 소통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열기 시작해. 그런데 그게 꼭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 사람이 안 여냐? 꼭 그건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아예 못 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분의 문제야 사실은.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들어주려고 그러고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정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열어. 곁을 안 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본인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편이 돼주려고 작정을 한 스폰서한테도 못 그러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그 소통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이건 일이니까 가서 할 소리 하고 프로모션 얘기하고 장바구니 만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점수 챙겨가지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진 것인가. 근데 사실은 소통을 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찾고 나한테 좋다라는 피드백을 하고 하는 그 재미를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걸 아예 모르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아메이 하면서. 근데 그거 모르면 아메이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로막고 안 하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렇게 산 세월이 너무 오래여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거는. 이 소통의 문제는 사실 참 스폰서가 일일이 체크업을 해서 뭐라 얘기하기가 힘든 문제야. 힘든 문제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성취를 방해하는 게 감정 기복이죠. 다 해놓은 걸 제로로 만드는 신기술이죠, 이것도. 감정 기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항상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 거기서 못 벗어나. 그리고 몰입과 북리를 못 한다는 거는 뭐 진도가 안 나가겠죠? 있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거겠죠? 똑같이 하는 건데 결국은 몰입을 유지시켜가는 과정이 성취거든요. 내가 몰입한 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과정이 성취인데 내가 몰입을 못하고 몰입을 못해서 국리를 못해? 그러면 하던 대로 하는 거지. 하던 대로 하면서 나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변화. 이거는 완전히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기술이에요. 변화를 못 하는 거야. 자기는 후원을 하고 싶대. 그런데 스폰서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는데 죽어도 그건 안 변해. 스폰서가 제발 소통을 해라. 누구를 만나고 와도 얘기를 해라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해. 뭐 탱커와도 안 써. 스폰서가 전화하지 않으면 전화도 안 해. 그냥 온갖 걸 다 안 해. 하라는 거 다 안 해. 스폰서님 존경해요. 스폰서님 너무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야. 나는 맨날 하거든. 아메일 하거든. 근데 맨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맨날 억울해.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거야. 변화해야 돼요. 근데 변화는 다 어색하고 힘든 것만 시키잖아, 스폰서가. 어? 근데 그거를, 그 어색하고 힘든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그냥 이 일이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오너십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직장에 들어가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천지분간 안 되는 칠레리 팔레리 같은 친구들도 직장에 가면 출근해서 퇴근하잖아. 그들이 쉽겠어? 근데 그걸 하잖아. 어디 가라 그러면, 내일까지 해라 그러면 밤을 새워서 하잖아. 남이 시켜서 하는 건 하는데, 아메이에서는 거기서는 오너십인가 봐. 자기 자신의, 자기 맘대로 해. 그러고는 변화가 안 됐다고, 변화가 안 된지도 몰라. 그래서 안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취를 못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일의 양이 안 되는 분들은 성취할 수 없어요. 뭐가 채워져야 되는데 일의 양이 돼야지. 일의 양이 돼야지. 그래서 일의 양이 안 되는 거는 진짜 망상만 키우게 하는 기술이에요. 정말 꿈은 커. 꿈은 커. 근데 뭐가 뭔지를 몰라. SP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일이 쌓여야 진짜 SP인지 몰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SP가 됐는데 밑에서부터 PB가 올라와서 SP가 된 분은 솔직히 말해서 SP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폰서의 소비자 네트워크가 이만큼 갖춰진 채로 내가 태어났어. 그건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그냥 하느님한테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은 복인데 내 건 아니야. 나중에 알게 돼,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쌓아놓은 일은 이 세계에서 내 건 아니야. 성취는 있을 수, 한 번의 성취는 있을 수 있지만 인정받지 못해. 그리고 그게 그게 내 실력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가 나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아우, 아메 귀신 같아요. 얼마나 귀신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귀신 같아, 아메. 그래서 정말 당신이 1,000만을 했냐? 이걸 묻는 거야. 보너스도 그렇게 주잖아. 응? 보너스도 그렇게 주잖아. 스폰서가 누군가 도왔으면 네가 옆구리로 이거를 해보지 않고 너 1,000만을 키울 수 있어? 그런 그 허들을 내놓잖아. 그러니까 아메이는 정말 지독스럽게 진짜예요. 너무 심해. 하다가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해. 그치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다 얼레벌레 어령부영 이렇게 돼서 자기가 자기 임내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줘. 그러면 그 조직이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돼. 물론 처음에 그렇게 아닌 상태로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내 위치가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복을 받았으면. 그래서 일의 양을 채우지 않고는 사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는 어떤 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난 그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식하게 일하니까. 무식하게 일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변을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시스템, 노하우, 효율 다 필요 없어. 사실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하면 경험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직관이 생겨. 그래서 일이 빨라지는 거야. 응? 사람들이 직관을 가지고 싶다 그러죠. 그게 사실은 0.1%를 결정하는 건 직관이에요. 그 판단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직관을 가지고 싶은데 직관은 절대로 점쟁이처럼 생기는 게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야. 수도 없이 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직관이라는 게 주어지는 건데 그 직관에 생기면 굉장히 일이 쉬워지지.
많은 걸 줄일 수 있지. 근데 그 직관이, 자기가 직관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감정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경험을 통하지 않은 직관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을 믿으면서 자기가 직관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어.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직관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판단을 빌려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스폰서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보다는 직관이 조금 더 정확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일의 양은 정말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모든 걸 덮어버리는 그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3아메이, 여러분이 뭐 보석핀으로 가시려면 5아메이, 그래서 only one이 돼야 돼. 아메이가 여러분 인생에. 그래야 아메이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는 거야.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뭐 투잡이신 분도 있죠. 그러면 마음의 전업을 하세요. 나는 그 마음의 전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뭐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전업할 수 없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의 전업을 하세요. 이 일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일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나는 아메이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크게 도전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사업설명 100회를 도전을 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100회를 도전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해요. 100회를 하잖아요.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러면 그 100번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서 튀어나와요. 나는 그 어서 튀어나오는 거를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물 파면 여기서 안 나와. 여기서 안 나와. 자꾸 여기서 나오길 바라잖아. 여기서 안 나와. 딴 데서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대값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아메이만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 아닌 일도 너무나 성공으로 가는, 성취를 해내는 과정에는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때려 넣는 거, 시간을 때려 넣는 거, 노력을 때려 넣는 거,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찐이 됩시다. 찐은 사실 일의 양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를 이렇게 해내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이런 6가지 가치를 기본으로 내 매일의 선택을 하고 매일의 어떤 순간의 판단을 하면서 인생을 간사람하고, 내가 이게 책임감을 가지는 행동인가? 이게 진짜 내 사업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건가? 진짜 내가 이거를 공동체, 우리 이 파트너십을 위해서 이게 할 소린가? 정말 내가 내 파트너, 지금은 정말 마구마구 헛소리를 하는 저 파트너를 내가 진짜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도 믿고 있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내려는 진짜 그 생각이 있는가? 내 모든 어떤 순간의 판단 기준이 이걸로 딱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위대해질 수 있어요. 진짜 비범해질 수 있어요. 물론 위대한다는 거는 조금씩 쌓여서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위대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대함이라는 건.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 위대함과 멀 가능성이 많은 거죠.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그 가치가 정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돈을 버는데 돈만 벌어도 좋을 텐데, 돈을 벌면서 진짜 함께 희망이 넘치고 내가 성장하고 누군가와 함께 잘 살 수 있고 우리 주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근본을 바꿔서 사람을 세우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재밌어 보인대요.
신나 보인대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후원하면 그거에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26년을 했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알아서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집구석에 앉아서 있어봤자 뒹굴뒹굴하고 말 텐데 내가 이 시간을 써서 멀지만 이렇게 와서 누군가를 후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인생의 희망이, 그 사람이 꾸려가고 싶은 자유가 오늘 시작되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참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살려고 그냥 살을 뻔했는데 아메이라는 걸 만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누군가한테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매번 후원 때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매번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이 됐지? 진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쨌든 아메이라는 걸 알게 됐고 아메이에서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이만큼의 지위까지 왔으면 사실은 누구에겐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눠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가 기회를 나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북상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 나도 처음에 그랬어. 네가 뭔데 나한테 기회를 나눠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이제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내가 그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 파트너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잖아. 나는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정도가 내가 가지는 1차적인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나의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았죠? 나는 그게 정말 꿈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A70에 수석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수석 이상으로. 뭐 수석까지 가면 그 다음에 더 가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의 결단이지. 뭐 형편 내면 눕는 거고 그 정도 갔으면 자기가 오너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안정도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진짜 서울에 살면서 쪼들리지 않게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연봉 3억쯤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숙제는 끝나고 그러면 사람이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끝났을 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탈탈거리는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사람 아니야. 나도 정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난 그 꼴을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내가 왜 싸돌아다니냐면 그 꼴을 보고 싶어서 진짜 정말 그게 너무너무 나의 진짜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아메이 덕을 봤잖아. 그러면 정말 좋은 아메이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메이를 만들어서 아메이에 기여하고 싶어요. 저는. 내가 아메이 덕으로 이만큼 살았으니 내 덕으로 아메이가 좋은 아메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아메이가 되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으쌰으쌰 정말 그 위협을 이루어낼까? 그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누구랑 신나게 그걸 이루어낼까? 그 멋진 세상을 만들어낼까? 그 아메이가 진짜 정말 내 가슴을 다 열어 보일 만큼 그렇게 진짜라는 걸
함께 할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내가 뭐 사실 정말 보면은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너무 부럽거나 재수 없을 얘기일지 모르지만 돈은 지나갔어요. 내 인생에서 돈을 얼마 더 벌고 덜 벌고는 솔직히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저도 보너스 덜 받을 때 있어요. 또 여러분들 왜 똑같은 핀에서도 보너스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저도 성장을 못하는 해에는 보너스를 덜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너스 덜 받는 건 100, 200, 몇천 차이 나지만 나는 억지 차이가 나요. 그래도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제 그런 삶이 돼 있어요. 정말 다르게 산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 푼, 두 푼, 한 푼, 두 푼이 아니지. 한 푼, 두 푼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나는 그걸로도 너무 내 삶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지덕지예요.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아메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살을 빼보고 내 성향을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사고를 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확 먹거나, 응?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근데 진짜 잘 빠지지도 않아. 그냥 그, 그냥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스타일이야, 내가. 그렇더라고, 내 성향이. 근데 아메이도 사실 난 그렇게 해왔거든요. 나는 뭔가 폭발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드시겠지만 내 안에서는 나는 그만큼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 때도 해. 내가 될 때 더 많이 하는 거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될 때도 하는 거야. 나의 가장 정말 아메이를 잘하는 비결은 그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살 빼면서도 내가 가장 잘하는 비결은 그거였어. 그냥 하는 거. 내가 이번에 두 번째 바프를 찍었는데 조용히 찍었어요, 그냥. 그냥 나만의 콩쿨이지. 나의 목표고. 근데 그걸 찍으면서 나한테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날도 운동을 갔다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도 운동을 가고 이틀 동안만 잡스러운 걸 먹고 그 다음엔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뚜벅뚜벅뚜벅 가는 거. 그게 나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막 개인기가 막 너무 출중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냥 가는 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정말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안 되는 날도 똑같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가면 여러분 정말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는 게 진짜 너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성공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성공을 내가 혼자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다 이루는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인생과 일이라는 게 다 모두가 다 능력이 좀 생겨야죠. 그거는 이제 나의 노력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열의와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고쳐진 게 그러니까 곱해진 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능력을 갖추고 열정을 갖췄다 그래도 사고방식이 바르지 못하면 이 전체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작아도 내가 사고방식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가 어디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배우느냐? 사실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창업자가 주신 이 식스 밸류에서 정말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메이가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랬는데 진짜 아메이를 해 나가면 나갈수록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삶의 방식이구나.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는 거죠.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이게 다산 정약용이 마지막에 자기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깊은 질문이죠.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가치, 철학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낸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잘한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어떤 얘기들이 다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신다면 얼마든지 훨씬 방향성 있고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성취를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힘찬 12월 되세요. 감사합니다.